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는데, 아까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를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 몸에도 보면은 이런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암 미생물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생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우리 몸에서 거의 대장, 소장의 95%에 관련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전체에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구강 미생물도 있습니다. 구강 미생물에서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보면은 그런 미생물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미생물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질병의 90%가 이 미생물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잘 이용하면은 이 잘 제어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생물은 보신 바와 같이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이펙트가 있고 네가티브한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미생물이 뭐가 좋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갖고 있으면 면역 증강이 되는 것처럼 면역 증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은 다른 나쁜 미생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리 좋아지고 싶으면은 요즘에는 미생물이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겉 브레인 엑시스 그래서 장 뇌축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머리에, 뇌의 행동 발달에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에 있는 미생물 내는 물질이 장에서 흡수가 되고 간에서 대사가 되어서 그거 전신으로 돌면서 머리에 우리가 똑똑해지고 그다음에 발달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 발달에 미생물이 정말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은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효과가 있습니다. 네가티브 이펙트가 있는데, 이런 네가티브 이펙트 중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장암 같은 거, 대장암의 원인으로서 이런 미생물이 내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세포를 변화시키게 되고 돌연변이 유도시키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햄버거병 같은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미생물이 내는 톡신이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급성 신장염이라고 하고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분들 비만 미생물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살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시 그러니까 비만 환자가 아니죠. 비만인 사람과 그다음 정상인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미생물의 균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미생물은 이 사람들의 이 균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걸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당뇨 또한 이런 대사 질환이 미생물하고 연관성이 높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됐고, 결국에는 보면은 이런 미생물의 분포가 결국에는 어떻게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면역 조절이 장애가 되고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생하고 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면역 조절과 그다음에 항상성이 유지돼서 결국에 몸이 건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이 미생물 갖고 뭘 할 수 있을 거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생물을 가지고 암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런 연계서열 분석 장치가 있잖아요. 이 연계서열 분석 장치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미생물 있잖아요. 근데 요 미생물을 다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갈아가지고 거기서 DNA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다음에 그걸로 연계서열을 한 번에 다 읽어버립니다. 읽으면은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식의 미생물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메타지놈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비만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 그다음에 당뇨병인 사람과 아닌 사람, 그다음에 대장암과 아닌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계속합니다. 해보니까 여기 병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 균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암에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미생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사카 대학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대변이나 거기 나오는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미생물이 많이 있으면은 이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대장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미생물이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조기 진단도 가능한 세균도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의 그 피땀 눈물을 흘려서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장암 세포에다가 미생물을 치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암을 죽이는
이런 식의 것들의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런 장내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암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저도 연구를 하지만 그런 미생물을 계속 먹음을 통해 가지고 암이 세포가 나오는 거를 계속 눌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미생물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FDA 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FDA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배변 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인의 사람의 배변을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그 똥 이식이죠. 똥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변 이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FMT라고 해서 잠깐만요.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식을 하는 건데 그런 이식을 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균총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꿈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병을 낫게 하겠다, 대사질환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 사람의 똥이 어디가 정상인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왔을 때는 그거를 좀 핸들링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병을 대사질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 이식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임상에 들어가서 해다가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 겁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임상이 이제 스톱이 돼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미생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